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간절했던 3대 지수의 고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비농업 고용 데이터 받아들었는데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패드워치상으로는 오히려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동결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동반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반면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금융주들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도 금요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시장은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를 하고 있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일정도 앞당겨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바라볼 내용들이 참 많은 가운데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성을 띨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 같이 정리해 가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난 금요일장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올라가는 업종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한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구나, 경착륙 우려감이 지워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젠슨 왕이 블랙엘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죠. 그러다 보니 GPU, HBM으로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3%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코스피의 방어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중동 리스크도 꽤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날 새벽 마감했던 WTI가 5% 급등했던 점 우리 장에 영향을 줬죠. 방위산업 종목 혹은 원유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여행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주들의 주가는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금투세 불확실성은 계속 됩니다. 당론이 지도부가 아니라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의 당론의 위임 결정을 한 상황인데 오늘 어찌 발표가 될 것인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악재 이슈가 있었죠.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 CIO 사임 혹은 일부 리콜 이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단이 부재했고요. 요즘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수급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바이오 쪽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있는데요. 하반기 명확한 주인공의 자리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날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서브를 했습니다. 서브 섹터로서 전력도 돋보였죠. 올해 연초부터 YTD 기준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제 상승률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게 상위권에 포진한 게 또 전력 쪽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줍니다. AI나 수출이나 그리고 허리케인 이슈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가 망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구 이야기, 그로 인한 수요 기대감 그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력 쪽도 계속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쪽에서는 알루미늄이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또 떠올랐고요. 콘텐츠 쪽이 이날 삼성의 TV 플러스 관련한 뉴스로 인해서 모처럼 정말 소외단에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강한 미국 경제, 금투세 불확실성,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 버텼고 2차 전지 이날 좀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이끌어준 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밖에 키워드로 기록해 본다면 코스피 쪽으로 현물 이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선물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컸고요. 현물에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로 또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중심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날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의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좀 기대해 봤었는데 여전히 하이닉스 외 삼성전자로 외국인은 매도였고요. 그나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날 2.9%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턴이 굉장히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홍콩 쪽을 많이 추정을 하고 있죠. 홍콩장이 이날도 올랐고요. 이날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의약품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 고려아연이 이날 추가적 상승을 나타냈고요. 미국 항만 파업 종료 이슈도 각 섹터나 센트에 일부 영향을 줬겠죠. 바이오 쪽이 이날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환경과 바이오 쪽의 신뢰 회복이 계속되고 있죠. 일전에도 보여드렸던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에스트팜의 렉비오, 유한양행의 렉나자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이나 임상이나 FDA나 이런 모멘텀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학회나 이벤트도 속속 기다리고 있죠. CMO, CDMO 쪽 생물보안법 이슈, 비만, 당뇨 치료제, 거기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까지도 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신뢰 회복이 명확하게 나타났었고요. 이날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한양행 제품이 경쟁사 대비 약가가 높게 책정됐다라는 뉴스도 유한양행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날 아침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를 또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2%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요즘 플랫폼 쪽에서 시세가 꽤 괜찮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나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등의 종목들 좋고요. 보로노이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쪽의 종목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주요 섹터들 간의 줄다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서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동을 언제나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를 어떤 걸 꼽아볼까 고민하다가 이걸 넣어봤어요. 비우고 채우고, 내 몸에 지방을 비우고 다시 내 얼굴에 지방을 채우고. 결국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지방이 좀 빠지면서 처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부과 시술로 메꾸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면 다이어트하고 나서 옷 사는 그런 루틴이란 게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피부를 채우는 쪽에 보톡스 필러나 리프팅 피부 쪽의 종목들을 각각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GLP-1의 쇼티지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죠.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사용 이후에 부작용, 피부 처짐이라던가 꺼진 뺨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술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오젬픽 페이스 혹은 오젬픽 엉덩이라고 합니다. 오젬픽과 같은 이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등으로 인해서 살을 빼고 나면 얼굴이나 혹은 엉덩이나 이런 지방이 많이 사라지면서 살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 배우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술이 또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신에서 이런 사진들도 할리우드 배우들의 사진들도 인용해서 계속 보도를 내고 있고요. 휴젤이나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대웅제약, 제테마 등의 종목들이 이날은 동반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그 전 거래일에도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8.7% 오름세였네요.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나 수출이나 혹은 이런 내러티브까지 맞물리고 있어서 추가적인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최근 조이치 보고서나 ADP 민간 고용이나 다 생각보다 고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도 비농업 고용이 컨센 대비 굉장히 높게 나왔죠. 비농업 고용 10만 정도를 컨센으로 보고 있었는데 25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도 낮아졌고요. 시간당 임금도 YOY 기준, MOM 기준 모두 다 올랐죠. 지금까지로는 고용이 좋다, 미국이
강하다, 경착륙이 없겠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면 굿뉴스 이즈 굿뉴스가 아니라 이제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우리가 과거에 계속 한 번쯤 느껴봤던 그 불안감이 다시 대두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물가 데이터를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 CPI와 PPI 미국에서 발표되니까 우리가 더 살펴봐야겠죠. 어찌됐건 고용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강하게 낮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1월 FMC 빅컷 확률이 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동결 쪽에서 확률이 조금이나마 올라왔어요. 가장 높은 확률은 25bp 인하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국채금리가 모두 뛰었죠.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장단기 모두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플로우인데 이것이 물가와 함께 맞물려서 다시 한번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뉴욕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데 환호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됐죠. 강한 고용과 중동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거기다가 힘을 보태줬던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10일 로보택시 일정과 같이 맞물려서 테슬라가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전 거래일에 젠슨항이 블랙엘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AMD의 리사수 CEO가 AI 앞으로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AI에 대한 걱정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1.6%, AMD가 4.9% 상승하면서 AMD도 $170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종목도 같이 끌어가줘서 결국에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섰죠.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7월부터 8월, 9월 데이터를 수치로 넣어봤는데 명확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등장했고요. 유가는 이날 1% 정도 올랐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점과 중국의 부양책 모멘텀도 있겠죠. 그리고 중동 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유전 공습 외의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유가가 2% 넘게 뛰었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서 1%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상황은 이 뉴욕장 마감 이후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으로는 메타를 꼽아봤는데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원샷의 특징주로 빠지지 않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게 바로 메타입니다.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메타가 최근 들어서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3개월 상승률을 계산을 해봐도 메타는 12%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 밀렸고요.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등 대다수가 부진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메타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660 혹은 $700까지 언급되고 있네요. 자, 광고에 AI를 접목시켜서 혹은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SNS에 AI를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메타가 올해 들어서만 70% 넘는 상승을 그래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쪽에 들려왔던 뉴스는 이거였죠. 스마트 글라스, 오라이언. 이것은 메타버스나 IT 부품단을 자극할 수 있고요. 최신 AI 모델 라마 3.1을
종목들을 공개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 힘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것은 비디오 생성 모델 무비젠을 공개했다라는 건데요. AI 소프트웨어와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로 인해서 쉽게 고화질,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또 딥페이크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테마 혹은 종목으로 딥페이크를 같이 체크해뒀습니다. 이쪽으로 반응할 여지보다는 이러한 기류가 있다는 점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메타까지 짚어봤고요.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이 훨씬 우세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이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음에 경기 자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 흐름,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 종목들 흐름 괜찮았고요. 금융이나 레저, 여행, 호텔 쪽도 강세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겠구나라는 인지 속에 금리 인하에 힘을 받는 쪽, 한마디로 대출이 많은 쪽, 장기간에 큰 돈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제약이나 리츠, 건설, 신재생 쪽이 되겠습니다. 이슈로 봤을 때는 리사수의 AI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반도체와 빅테크 진영에 힘을 실어줬고요. 폭스콘의 3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AI 서버 수요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TSMC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호나이 분기 매출 최고치 기록 소식이 들렸어요. 아이폰 밸류체인 호재로 작용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괜찮았죠. 테슬라 주가 이날 3% 이상 뛰었습니다. 사이버트럭 2만 달러 인하 버전을 11월부터 판매한다. 이것은 국내 셀, 배터리 소재단이 힘이 돼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이 많아지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2차 전지 쪽의 센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했고 12월부터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섹터 전체가 가지 못하더라도 4680 키워드가 붙어서 압축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내에서 그러면 4680 살펴보겠습니다. TCC 스틸이나 동원 시스템즈, KBG, 상신 EDP, 자비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금양, 강원 에너지 등의 종목이 거론될 수 있겠죠. 자, 현대차, 기아가 이런 4680 배터리에 좀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밖에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같이 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680 배터리가 뉴스상으로 콕 집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쪽 뉴스가 꽤 많아서요. 블룸버그에 보도가 있었죠. 현대차가 22일에 인도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 가치 25조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임을 시사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인도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력하면 주력하겠죠. 왜냐하면 인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 공장에서 수출 물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와 인도 키워드 하면 우리 화신과 SL,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 측에서 아이오닉5를 알파벳 자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리자동차의 지커가 이 웨이모 라인에서 퇴출되는 것을 기대하며 그 반사이익으로 현대차 진영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하나씩 더 얹었습니다. 자율주행하면 지금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 같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각에서 전망하는 대로 로보택시 일정 이후 세론으로 인해 주가 변동이 나올지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도 계속 해왔죠. 사실 테슬라 전기차 좀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것은 AI 칩을 엄청나게 학습시켜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 그것이 아마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어떤 차를 타든 결국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것을 돈을 주고 갖다 쓰는 상황을 테슬라는 FSD에서 꿈꾸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게 내다보는 그저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무튼 로보택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받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고요. 자,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는 게 전쟁입니다. 중동 리스크 고조 소식이 또 들리네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규모 대피령을 내렸고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은 가자지구나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목표는 석유나 핵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란 측에서는 7일과 9일 이란 서부 지역 영공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내용 좀 더 간략하게 축소했고요. 석유, 가스, 방산, 해운 운송, 석탄, 전력, 재건까지도 일단은 같이 체크해 뒀는데 시장에서 좀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석유, 가스, 방산 쪽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 시장 내용입니다. 중동 불안이 더해지고요. 이벤트가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폭스콘데이, 엔비디아 AI 서밋,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CPI 등을 대기하고 있죠. 금투세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용 지켜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리사수나 폭스콘과 호나이 쪽 매출이 좋았다는 것에서 힘을 받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증권사 곳곳에서 실적 전망을 낮추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역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계속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경쟁사 대비 생산 효율이 좋다라는 단독 뉴스 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플랫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시세를 내고 있는데 뉴욕장에서 바이오가 그리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할지 상황 지켜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4680 배터리 이슈, 로보택시 일정 기다리고 있고요. 자동차와 부품단에서는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증권사 보고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카지노나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와 LIG 넥스원, 지상 방산 무기로 관심을 축약했네요. SK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송배전망 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정한 탑픽을 꼽았다기보다는 전력 기기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중동 불안과 같은 탈세계화를 촉발시키는 뉴스 등이 쌓이고 쌓일수록 에너지원 과 전력 인프라 자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리고 탄소 감축에서 원전의 필요성, AI와 빅테크 업체들이 원전과 전력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전력, 원전, 우라늄 종목들도 좋았는데요. 우리 장에도 연결이 될지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쉬었으면 정신 차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내일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의 잠정 실적 발표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폭스콘과 엔비디아 서밋,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 대기 모드 들어갑니다.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대기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이번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꽤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밖의 일정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내용들 정리했고요. 섹터 뉴스 살펴주시죠. 예, 이제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받쳐주고 또 모멘텀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에 있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쪽으로 시선이 가기 마련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약간은 좀 들쑥날쑥한 흐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왜 다시 기본을 봐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이제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금요일 JP모건 같은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미리미리 가서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주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쪽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3분기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 실적 추정치 이렇게 머니투데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한국콜마가 매출 성장세 이렇게나 크게 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와 같은 이 화장품 종목으로서는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런데 최근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니까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CNC 인터내셔널까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맥스를 제외하고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이 4종목 중에는 아무 종목도 없었고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한국콜마가 4%, 코스맥스 5.8%,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8일에서 9일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빅데이즈 일정인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전에도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북미에서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아마도 초점이 좀 실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일부 종목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인 순매수 상위 20위권 내에 실리콘투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름을 올렸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20위에 VT가 이렇게 좀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일은 좀 쉬어갔으니까 2일에는 펌텍코리아와 같은 이 용기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그 에코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 가지고 왔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체중 감량 당뇨 치료제 약물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끝났다라고 FDA에서 공언했다라는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급증하는 수요를 과연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면서 급성장하는 체중 감량 약물 시장에서 아마도 일라이릴리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모습을 더욱더 가파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한 이슈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상승이 나왔는데 인벤티지랩, 올릭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그랬고요.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피부 탄력이 함께 떨어지는 고민 안에서 톡신 관련주들, 필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톡신이나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피부 탄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일상적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서 휴젤과 파마리서치, APR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 톡신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톡신이나 필러라던가 화장품으로 대변이 되는 K-뷰티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논리 성립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K-뷰티 에코시스템 안에서 필러 종목들도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휴젤이 6.4% 지난 금요일 시장에 오름세 보여줬고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건 휴메딕스였습니다. 8.7% 상승 흐름을 그렸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브아르 필러를 제조하고 있는 LG화학만 제외하고 필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필러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루비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리프테라라는 필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상반기에 뜨거웠던 시세를 좀 뒤로 하고 최근에는 약간씩 주가가 좀 흔들리나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잡음들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47년 만에 전개가 됐던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이슈였는데요. 사실 뭐 파업 협상 타결은 이미 완료되면서 이 이슈는 끝나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선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이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APR의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물량까지 미국 운송을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였고 실리콘2는 동부 항만이 아니라 서부 항만을 100%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VT 프라임 빅딜 물량을 이미 운송을 완료를 했고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와 관련한 물류 운송량은 이 항만보다는 항공 물량을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리오와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었는데 글로벌 탑 15 화장품 ODM 업체를 홍콩의 이 투자은행이죠. CLSA가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 기업인 것을 감안을 할 때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K-뷰티 에코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업계는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알짜 중소기업들을 끌어안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21년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인수한 데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화장품 덩치 큰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힌스, 그리고 티르티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2024년 8월에 어뮤즈를 인수하면서 올리브영에도 어뮤즈가 많이 입점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중소기업이다라는 데이터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선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성비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중소 관련 화장품 기업들, 특히 중소 라인업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실리콘투와 같은 기업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호전 실업이 장중에 9% 올랐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3% 넘게 오르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 경영권 분쟁 타이틀이 붙으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요즘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촉발점이 바로 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말 거대한 규모의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4일 종가는 77만 6천 원, 영풍정밀은 3만 1,850원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영풍정밀이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죠. 공개 매수 일지를 좀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9월 13일에 MBK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을 한 주당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날 고려아연의 종가가 66만 6천 원, 그리고 77만 6천 원에 오기까지 지금 공개 매수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83만 원의 공개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려아연 역시도 지금 현재 공개 매수가 83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쩐의 전쟁 현주소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공개 매수가는 영풍과 MBK 그리고 고려아연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베인 모두 8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목표 지분율의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베인이 확보해야 되는 지분율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영풍과 MBK는 83만 원으로 목표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최소 지분율 7%라는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 대금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풍정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영풍과 MBK도 3만 원, 고려아연과 베인도 역시 3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영풍정밀이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최 회장 측과 장 고문 측의 지분율이 33%로 박빙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풍정밀이 보유를 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율이 한 1.8% 되는데요. 이 1.8%마저도 간절해지고 있는 것이 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한 자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영풍정밀까지도 경영권 분쟁의 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3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가 상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경영권 분쟁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되 다만 좀 주가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투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 종목들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혹은 주말에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내용 체크해 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한 주 시작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젠슨 왕의 블랙알 수요 발언에 이어서 리사수의 AI 폭발적 성장 기대된다라는 발언이 추가됐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AI 서밋 이벤트, 폭스콘의 테크데이, 삼성전자의 실적 다 이번 주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과 반도체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에게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들을 봐왔는데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는 연착륙을 알리는 데이터가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상을 벗어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데이터만 보면은 굳이 금리 인하는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은 장중에는 이 데이터를 놓고 이 정도 잘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상승은 좀 추가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질도 좋았던 게 물론 중동이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국채 흐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딱 지금 금리가 올해 50bp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게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추이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TSMC도 다시 고개를 돌리는 흐름, 수요 공급을 놓고 보면 좀 우려가 되었던 게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우리가 좀 인지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4분기 정도의 실적에 반영될 정도로 대응이 가능한가였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임을 밝혔고 TSMC 같은 경우도 전기료의 인상 부분이 있지만은 코스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은 그만큼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에 대비해서 상승의 폭은 약하기는 하지만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예상했던 수준의 나쁨이면 선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네. 또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좋으면 좋은 거고요. 반대로 정말 나쁘게 나오는 경우에나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가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등이 많이 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기열을 좀 길게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점이 뭐냐면
9월에 고정가락이 10% 정도 나타났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낸드 기준에서 추가로 감산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점까지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고정가가 빠졌을 때 보통 보면 주가가 강했던 때가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 상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뭐 삼성전자가 북밸류 정도로 주가가 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매도 실익은 확실히 없고요. 그다음에 8일에 실적 발표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에서 10조 정도로 예상치는 낮아졌고, 뭐 9조 후반이 나오더라도 그 재고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 정도로 해석될 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컨퍼런스 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HBM 대응은 HBM 대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아직 나온다고 했을 때 못 나왔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대응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HBM4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긍정의 멘트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바라볼 건 낸드 디램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낸드 감산을 고려한다라는 발언을 하면 급등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너무 좀 이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고려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반도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은 2차 전지도 쉬고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켐, 에이프릴 바이오, 삼바 가장 약했던 게 셀트인데 셀트도 강보합 정도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은 신고가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계속 강한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죠. 우리 한 주 신고가가 났었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제약바이오를 매도하면서 이 자금은 중국 쪽으로 좀 옮겨 간 것으로 보여요. 그 자금은 다시 이게 들어와서 또 신고가가 가고, 그렇게 미리 예단하기보다 중국 개장되면 그 자금이 빠져서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선제적인 매수는 아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매크로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테크 같은 경우를 강하게 매수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빠진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올 만큼, 단기로 올라올 만큼 레벨업이 나왔기에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간택을 했고요. 고용지표를 통한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성장주 쪽, 나머지 2차 전지, 테크 쪽에 좀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간택받기는 명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점인데요. 제약바이오의 무언가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은 어떨까요? 현대차 인도 증시 IPO 22일이라는 이제 가능성, 블룸버그의 보도도 있었고요. 로보택시 일정이 있어서 자율주행 쪽 모멘텀을 받는 가운데 현대차 아이오닉5 웨이모와 협력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지금 이 키워드에서 어디에 더 무게 두세요? 완성차에 무게를 둡니다. 완성차.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완성차를 볼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넘어갈 때 우려됐던 게 미국 시장에서 과연 이 정도의 현재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인센티브가 여기에서 더 높아지면 마진이 상반기 대비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와 함께 고려된 게 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 환율 반영을 봤잖아요, 우리가. 달러화 같은 경우에 강세, 그 다음에 원화의 약세, 이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보여줬어요. 이 방향 같은 경우는 또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과 관련돼서 우려되었던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변수가 대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변수는 기본적인 기업의 실적, 본업을 훼손할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완성차, 현대차 중에서는 우선주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나아요. 현대차 우선주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혔던 게 우선주와 본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선주의 시가 배당이 이제 회사채 발행 금리를 넘었어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뭘 고려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선주에 대한
매입 소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주보다 우선주 괴리를 좁히면서 연말 배당 이런 점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우선주 2유비, 3유비가 있는데 네. 2유비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집중하셔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장 조정 나와서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대차 2유비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EUB를 투자할수 7 전략 종목으로 주시는 경우도 처음이어서 저희 또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전기차 쪽에 사실 테슬라가 LG 엔솔에 이제 4680 배터리 주문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TCC 스틸이나 뭐 동원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반등의 기회를 갖게 될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TCC 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6 시리즈 배터리에서 달라지는 게 음극재, 그 실리콘 음극재의 탑재가 비율이 기존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대주전자재료가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 시리즈가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상반기에 2차 전지 빠졌을 때 하반기에 수요가 늘 수 있는 게 46 시리즈 배터리를 보고 이 대응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컨콜에서는 하반기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모호하게 내비쳤거든요. 이게 뭐 언론화 기사화가 되었다는 건 이제는 좀 명확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없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씩 나오면 그에 따라 주가 반응들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TCC 스틸이나 이런 종목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섹터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질문 하나에서 도대체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는지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자세히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제 뷰티 쪽으로 가볼게요. 화장품 쪽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과 뭐 실적과 수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요즘 오젬픽 페이스라고 네. 살 빼고 얼굴 살 처지는 거에 네. 대한 이제 채우는 쪽, 네. 필러, 리프팅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요. 그래서 네. 이쪽까지 각각 나눠서 전략 주시죠. 우리 그 화장품주들을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무엇인가? 본업 같은 경우가 잘 안 되고 뭐 수출입돼 있다가 극히 빠졌으면 화장품은 이제 모멘텀이 사그라들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익 대비 시총을 도출하는 멀티플을 깎기 시작하죠. 뭐 15배 주던 걸 13배, 10배 이렇게 주면서 주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빌미는 늘어나는 비용과 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우리 물류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 타격은 없는 상황인데 네. 파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환율 우리 금요일에 봤잖아요.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변한 거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점을 인지하고 화장품 쪽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필러나 보톡스 이쪽은 계절성도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가을 뭐 이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그 시술을 받는 형태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계절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을 때 과거에는 이 패키지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네. 개인 여행을 와서 좀 프리미엄 쪽의 여행객만 맞고 가는. 투어에 포함되었는데 이제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매출 볼륨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로도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자, 모멘텀이 되고 여기에서 시장도 우호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만 우리는 탑픽을 찾아야 돼요. 보톡스 쪽에서는 휴젤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10일에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또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아마 유리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젤 그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주가는 떠 있지만 좀 유리한 상황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기업들 뭐 원택 이런 쪽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뭐 비올 그다음에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클래시스 이런 쪽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젤과 파마 리서치 그리고 미용 기기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또 따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왜 화장품 탑픽을 얘기 안 하시지? 오늘 이사님의 탑픽이기 때문입니다. 마녀공장을 골라주셨어요. 네. 마녀공장을 선택한 이유는요? 당연히 실리콘트를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최선호는 실리콘트고 차선호는 VT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벤트 주기에 들어갑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현지 시간 8일, 9일 이렇게 이틀 열리게 네. 되죠. 그러면 과거에 아마존 쪽에서 제품 매출이 상위에 랭크되었던 기업들이 이번에도 이벤트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클렌징 쪽의 강자죠. 아마존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미국의 스토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벤트로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22,7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나머지 화장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중국 법인에 약간 미스 있는 쪽 외에는 북미 쪽에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오늘은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탑픽과 또 차선호 종목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벤트 플레이를 해볼 때 마녀공장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살펴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